안녕하세요. 야마토입니다. 혹시 일본어 회화를 공부하려고 일본어 회화 책이나 자격증 시험 책을 혹시 사서 공부하시나요? 그러면 일본 가서 일본어를 거의 써먹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제가 8년 정도 살면서 일본어가 늘어가며 일상이나 회사나 친구, 이성 친구 등등 여러 상황의 일본어를 써보면서 왜 책으로는 입과기가 빨리 트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일본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신다면 제 친구들처럼 일본 여행 가서 특히 이제 일본 시골 같은 한국어 면역이 없는 분들과도 문제없이 돌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친구들이 다 가능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능할 겁니다. 혹시 일본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일본어 좀만 더 잘하면은 내가 이 여행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라던가 일본어를 좀 더 깊게 즐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셔서 일본어가 배우고 싶어지셨나요? 아니면 예전에 조금 공부했던 기억을 더듬어서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라든지 왕초보 일본어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 위주로 이미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신다면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일본에 가서 멋지게 일본어를 쓰는 날을 기대하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이제 일본어 회화를 공부를 몇 달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프리토킹이 그게 되겠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공부를 해보고 안 되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쉽게 한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은 애니 오타쿠거나 옛날부터 J-팝이나 드라마 같은 거를 많이 봐와서 일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본어 회화를 배우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일본 애니 등 이제 전혀 관심도 없었고 기본 베이스 제로에서 여행 등으로 이제 일본에 흥미가 생겨서 지금 당장 시작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일단 자격증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일본 고등학생 정도 일본어 능력이 이제 JLPT 2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험 자체도 준비 기간을 이제 1년 최소 1년을 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회화까지 한다면은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죠. 실제로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1년 JLPT 2급 따주기 하는 강의를 1년 실 기간으로 치면 10개월 정도 그걸 공부해서 딴 다음에 일본에 왔을 때 회화는 거의 유치원 수준이었어요. 아니면 그 이하일 수도 있어요. 이게 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일본의 회사에 취업해서 이제 회사 안에서 의사소통이 불편했던 이유는 일본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JLPT N2 자체가 공인으로 이제 고등학생 레벨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왜 안 되냐? 아니 여기가 이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다고 쳐보자고요. 한국이어도 이제 갑자기 신입이 회사에 딱 들어가서 의사소통이 되나요? 전혀 안 되죠. 여러분 모두 아실 거예요. 가령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알바도 마찬가지고요. 신입은 이제 한국어를 몰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공부의 방향이 이제 잘못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배우고자 하는 주제를 선택해라. 예를 들면 여행, 취업, 워홀, 아니면 여자친구, 일본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자신이 이 일본어 회화를 어디서 누구랑 사용하는지를 일단 정해야 됩니다. 어디서라는 것은 그 장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기 마련인데 그리고 이제 누구랑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어투 정할 수 있겠죠. 일본어도 한국어만큼 존댓말, 반말, 평문의 그 구분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최단기간에 회화가 가능하려면 일단 자신이 암기할 것들의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겠죠. 무조건 합격하는 암기의 기술이라는 책에는 암기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순서 없이 인풋만 늘린다고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풋, 아웃풋 과정에서 다른 어떤 곳에 뭐 대입을 한다거나 이걸 이렇게 한번 머리에서 한번 이렇게 굴려보면서 그때 이제 확실히 기억에 남는 유지라고 부르거든요.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문을 들어서 설명하는 뭐 영어 배울 때 자주 하죠. 그런 것이 이제 인풋 아웃풋에 플러스 유지까지 시켜주는 공부법입니다. 뭐 이건 일본어니까 일본 사람이 쓴 책도 한번 봤는데 미야구치 기미토시라는 분 있으신 미친 암기력이라는 책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는 것이 나오는 걸 보면은 언어에 관계없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서 누구랑 일본어를 사용하는지 생각하고 관련 단어를 보고 예문을 보다 보면 그 상황에서 이제 쓰는 예문에 익숙해져서 어느새 그 상황 한정으로는 일본어 회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단어 공부 아니고 문장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단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문장을 공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처음 어디서 누구랑 사용하는지를 정하셨다면 관련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몇 개 안 떠오르신다고요? 그럼 요즘 챗 GPT한테 물어보면 관련 단어들 쫙 뽑아줄 건데 지금 바로 챗 GPT를 켜고 여행에 관한 단어 20개만 알려줘 라고 물어보세요. 바로 10초 안에 알려줄걸요. 그러면 이제 그 단어들을 가지고 한국어로 일단 문장을 구성해 보는 겁니다. 만들어 보는 거죠. 이 문장을 만드는 과정은 챗 GPT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운이 좋게도 일본어는 한국과 어순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단어만 주어지고 문장을 이제 장문이라고 하죠. 장문 연습을 해 놓으면 실전에서 내가 말하려고 할 때 그 문장에서 예를 들어 뭐 나는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대신 저기로 갑니다라고 봐. 그런 이제 아는 단어를 써서 문장을 이제 순간적으로 만들어서 대화하는 순발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또 자주 알려드리는 조사 그리고 문장을 나누고 뼈대를 만들고 단어를 넣어서 대입을 시켜서 일본어로 변환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순이 같고 문법도 비슷하기 때문에 문장을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 단어를 찾아서 하기 때문에 단어 공부, 어순은 그냥 되는 거고 문법의 감 이런 것도 잡게 되실 겁니다. 문장이 이제 일본어적 문법적으로 좀 이상해도 뭐 조금씩 다른 건 있어요. 물론 한국이랑 조금 이상해도 일단 상대방이 일본인이면 알아듣거든요. 우리도요. 아 저거 먹어 이를 알아듣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어디서를 여행으로 정하셨다면 문법은 그냥 감적으로만 한국어적으로만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는 곧 공부기간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회화가 제 1번 목표라면 동사 메인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단어와 문장을 공부하라고 하고 웬 갑자기 동사를 메인으로 공부하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제 말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흔히 우리들이 일본어 하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문법, 한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일본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일본어의 악명이 높은 건 동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문자에는 법칙이 있기 마련인데 일본어의 동사는 그닥이 없습니다. 그냥 도코다이 지멋대로죠. 읽는 법이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보자면 자막이 나갈까요? 예를 들어보면 야마토와 펜を 使用します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야마토와 텐시 데스 여기서 이제 시, 이 하여금 사자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이건 이제 일본말로 시라고 읽혀집니다. 근데 이것 좀 보세요. 짠, 이게 동사가 되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야마토와 펜を 이거 뭐라 읽는다 그랬죠? 시라고 그랬죠? 시마스. 근데 틀렸습니다. 이 문장은 야마토와 펜を 使います가 됩니다. 왜 그렇냐고요? 이유가 없어요. 이처럼 문장을 공부하면서
단어는 같은 한자, 같은 발음이 많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느낌, 이제 익숙해져 가는 거고, 암기로서 진짜 힘을 내야 할 부분은 동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어 취업을 하기로 하고 일본어 자격증을 딸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일본어가 너무 쉽고 재밌고 매우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면접 볼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작 일본에 입국하고 회사에 첫 발을 들일 때였죠. 그때부터 잘못된 것을 좀 빨리 느껴야 했습니다. 회사 처음 이제 딱 들어가면 일본 회사는 이런저런 이제 게시 업무라는 걸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컴퓨터 세팅, 자기 개인 컴퓨터 세팅을 한다던가, 뭐 신입 연수를 받는다던가, 급여 통장을 만든다던가, 집 계약을 이제 회사 뭐라고 하죠? 기숙사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계약한다거나, 이제 핸드폰 계약, 이런 기타 등등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하면서 저의 일본어의 허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나는 머저리야, 쓰레기야. 저기 걸어가는 5살짜리 엄마 나 저거 사줘 하는 애가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말이에요. 역시 외국어는 실전에서 이제 사용해보지 않으면 자기 실력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확신해요. 그래요. 실전을 써봐야 돼요. 이때 저는 책으로 공부하는 이제 재미없는 문법, 뭐 쓸데리 없는 단어, 그것들의 암기가 아닌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문장 위주로 공부가 필요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하지만 제가 뭐 그걸 혼자 왔는데 알 턱이 있겠습니까? 어떤 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던 저는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한 거죠.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일본 이제 5년차까지 일본어 공부는 그래도 꾸준히 해서 이제 일본인들에게 드디어 한국인이었어? 이런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이게 뭔 소린지 모르시겠죠? 일본에 오시면 일본인들이 좀 이제 말을 하잖아요. 너 일본어 잘한다.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은 하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너 한국인이었어? 이거는 찐 칭찬이에요. 이게 진짜 일본 사는 사람 주변에 있잖아. 한번 물어보세요. 100%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저처럼 하면은 뭐 어쨌든 5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이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간히 말해주는 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이제 이렇게 준비해 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가장 빠른 길로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편안한 일본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